오늘은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 시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던 수사 그리고 판결의 뒤집기를 공식 시도하고 나섰다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는 걸 공식 발족시킨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또 대장동 비리 같은 전 정부의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TF를 만들어서 사법부의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은 총 4개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대표적이고요. 또 이 대통령 스스로 측근이라고 공언했던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또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기소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 김명기 원내대표는 어제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또 나아가 기소의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형태 등 이 검찰의 고질적 병폐가 극에 달했다면서 TF가 검찰 개혁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란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여자로 남자를 바꾸는 일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씨에 대한 소위 대북 송금 사건은 완전한 증거 원칙에서 거꾸로 뒤집어 놓은 판결이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이 모두 전 정부의 정적 죽이기용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민주당이 제시하는 그 근거라는 게 해외 도피범을 비롯해서 이 사건 연루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등 4가지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요. 이 대북 송금 사건과 알펜시아 리조트 사건 연루자로 이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 회장의 최근 방송 인터뷰와 이 대장동 일당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번복, 또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 행적 관련 자료 등입니다. 먼저 어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언급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부터 보면요. 사실 민주당은 이 대선 전부터 이미 이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이런 여론전을 펴왔었습니다. 그 예로 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는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작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부르는가 하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이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형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사건까지 조작이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민주당이라고 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조작론을 꺼내든 이유. 바로 이 사건에 연루됐지만 수사망을 피해서 3년 동안이나 해외를 떠돌고 있는 이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난달 갑작스럽게 우리 언론과 인터뷰를 한 바로 그겁니다. 네,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 지난달 24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송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발족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또 이 배 회장이 자신이 연루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사건에 대해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근거로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사건도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알펜시아 사건은요, 2022년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비공개 입찰 정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검찰은 지난달 최문순 전 지사 등을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피해서 해외에 도망 중인 피의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주장한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 당내 TF까지 발족하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이 정영학 회계사의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조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10월 이 검찰 조사에서는 이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이 대선 이틀 전인 지난 6월 1일 돌연 법원에 당시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정 씨가 종전 법정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김용 씨의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수수 사건도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요, 이미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이 김용 씨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요. 2심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김 씨의 행적 자료입니다. 김 씨는 2심에서 이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에 자신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이걸 이제 제시하긴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김 씨 측에서 이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이 되는 등 증거 가치가 낮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요. 돈을 줬다는 장소에 김용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화살을 겨눴습니다. 결국 집권 여당이 검찰은 물론이고요.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나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런 부분을 들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TF 발족을 비판하는 목소리 쏟아졌습니다. 우선 송원섭 비대위원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셀프 사면 TF라고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다면서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주장을 근거로 진상규명에 나섰다면서 배 회장이 이 대통령과 관련 없다 이런 말을 해주자 민주당이 선물을 해주는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판결 당시에도 검찰 조작을 주장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명숙 무죄 프레임과 이재명 조작 기소 프레임은 모두 민주당의 정치 생존을 위한 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말 한마디에 공식 TF까지 출범시켜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 대변인 집단입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딱 기억나는 거죠. 예. 이런 조작 TF를 통해서 완전히 대통령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요. 범죄자 대통령이 만드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실제 형을 다 살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거는 검찰이 재소자를 압박해서 허위 증언을 한 거다. 그래서 모해 위증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사도 했고 또 검찰 내부에서 감찰도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은 지금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요, 민주당의 이런 행태, 이 검찰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체계를 흔드는 시도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TF 발족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정치 권력이 수사뿐만 아니라 이 재판도 뒤엎으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관련해 한 법조인은요, 이 조선일보에
이 당사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야 할 일에 집권 여당이 왜 개입하느냐 했고요.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표면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나 사실상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다라면서 이 집권 여당이 빈약한 근거로 국가수사 체계는 물론이고 이 사법 체계까지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과도한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TF 발족식에서는요, 이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장은 이 TF 발족은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라고 하는 이 국민의 명령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 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준호 단장의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가진 의혹을 뒤집어 씌우고 고발하고 검찰은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받아서 후보자를 피의자로 호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사, 기소 권력을 등에 업고 민주진영을 겁박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조작 기소,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크게 4가지 사건을 지금 지목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모두 조작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조작했다, 이렇게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한 4가지 사건 가운데 3가지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조작됐다고 근거로 든 게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등의 주장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걸 더 밝혀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셀프 사면을 위한 목적의 TF가 아니냐, 그리고 사법부를 결국 흔들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입니다. 법원의 기존에 나와 있는 판결을 바로 뒤집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유죄 증거로 삼은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배치되는 배상윤 이 KH그룹 회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한 결과 실제 배상윤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재심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바로잡아는 과정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목적은 대표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를 표적 삼아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목적으로 진행된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은 최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조사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성태 전 회장 역시 해외 도피 중이었고 적색 수배를 받고 있었고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귀국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부인하던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경기도가 관련되고 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됐다는 주장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바뀐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이 되고 뇌물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화영 전 지사는 또 대북 상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됩니다.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는 양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 쌍방울 회장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을 만들기 위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로 진행됐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그게 증거로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네네. 배상윤 회장이 와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관련된 어떤 다른 증거들이 나온다면 이 사안은 다시 이게 되짚어 봐야 되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방식은 참 일관된 것 같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갖은 구실을 내세워서 부정합니다.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죠. 2015년 8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적어도 3억 원 부분은 대법관 전원이 의견이 일치돼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돈을 준 건설업자 한만호 씨에 대해서 검사가 진술 회유를 해서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해서 감찰을 하고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검사에 대해서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찰을 하고 수사를 했던 그 빌미가 뭐였습니까? 한모 씨의 동료 재소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명숙 전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다면서 다음 달이면 만 10년이 다 되는데 재심 청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송금 사건 어떻습니까? 1심, 2심 대법원, 대법관을 포함해서 10명의 법관이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됐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몇 년째 해외 도피를 하면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6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말만 내세워서 이 확정 판결을 또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본인 스스로 건달 출신이라고 말하는 인물입니다. 1991년 팰리스 호텔 난투극 사건, 당시에 칼부림이 나서 사람도 한 명 죽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 개입했던 본인 표현으로 건달 출신인데 과연 이런 사람의 말만 믿고 공당이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해가면서 뒤집으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